이 용학은 너희들이 좀 자주 보게 돼. 이 용학은. 이 용학이 나왔을 때 어떤 키워드를 너희들이 떠올려주면 이 작품에 대한 이 접근이 쉬워지느냐. 6번 문제 보기에 있는 것처럼. 거기 이렇게 적혀 있지. 시인 이용학은 일제의 수탈을 피해서. 그럼 뭐 일제강점기 떠올려주면 돼. 유랑과 이주, 탈향이 불가피했던 우리 민족의 상황을 서사적으로 표현하면서 삶의 비극성을 부각하고. 유랑 떠올려주면 돼. 됐나? 유랑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떠도는 삶이야. 떠돌이 삶을 유랑이라고 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집도 없이 땅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장사하면서 살아가고 뭐 이런 그런 삶을 유랑민의 삶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비극성을 부각하고 그랬지. 우리 민족의 이 비극적인 일제강점기의 삶을 같이 떠올려주면 이용학의 시들은 웬만하면 요 방향으로 다 접근을 하거든. 됐나? 일제강점기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던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모습 이런 걸 떠올려주면 된다는 거야. 계속 읽어볼게. 그 밑에 두 분의 단락 읽어볼게. 시인 또한 지극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실제 시인이 그런 삶을 살았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작품에다가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거든. 됐나? 그의 아버지는 금을 얻기 위해서 러시아 영토를 넘나들며 장사를 하다가 목숨을 잃었대. 시인은 자신의 경험을 어느 정도 객관화해서, 라는 말은 뭐야? 일제강점기 때 자신이 경험했던 이런 것들은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 주관적인 경험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요쪽으로 객관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우리 민족이 대체로 다 이랬다라고 확장을 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나 개인의 삶의 모습에서 딱 그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았던 우리 민족들은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 이렇게 이제 확장해서. 됐나?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반영하며 그랬으니까 분명히 작품에도 이런 방식으로 확장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북방 지역의 삶의 근거를 둔 어느 유랑 조선인의 허망한 죽음을 형상화했다. 보기에서 이 정도 얘기했으면 다 해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이용학의 실제 시인의 아버지도 그 유랑민으로서 살아가다가 죽은 거야. 그치? 그걸 이 작품에서는 객관화해서 어느 조선인의 죽음인 것처럼, 그치? 내 아버지가 아니라 그런 차원으로 확장했다. 이게 지금 보기에서 원하는 방향이라고. 됐나? 지문 가보자고 이제. 제목에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지금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 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여기서 지금 느껴지나? 이 점차, 이 시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건 느껴지나? 우리 집이 아니야. 거기에 친척 집도 아니야. 게다가 고향 집도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렇지? 이런 거 우리가 점층이라고 합니다. 점층.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게다가 가족도 없는 이런 식인 거지. 이해되지? 여기서 또 심화되는 이 점층되고 있는 이 상황을 너희들이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장면화를 같이 해줘야 되겠지? 그치?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침상이라는 게 너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건 침대 같은 거거든. 침대가 없이 그냥 바닥에 누워 있는 거야. 그냥 바닥에 누워 있는 이 아버지, 침대도 없이 바닥에 누운 아버지의 최후의 밤은, 우리 아까 보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걸 뭐 의미하는 거겠어? 그치? 죽음을 의미하는 거지. 아버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지.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대. 그럼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 머릿속에 이 장면으로 하나로 구성할 수 있다고. 아버지와 같이 살던 우리 집도 아니고, 게다가 친척 집도 아니고, 고향도 아닌 낯선 곳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낯선 곳에서 아버지는 침대조차 없는 그런 비참한 환경에서, 가난한 환경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상황에 지금 뭐가 입혀진 거야? 그 주위에 풀벌레 소리가 막 들리고 있는 거야. 그 풀벌레 소리가 그냥 들렸다가 아니라 가득 차 있었다 그랬잖아. 그렇지? 여기서 지금 이 공감각적 심상을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풀벌레 소리는 우리가 귀로 듣는 청각적인 이미지란 말이죠. 그게 마치 눈에 보여서 가득 차고 덜 차고 눈으로 확인하는 거지. 그렇지? 마치 시각적인 이미지처럼 전이를 한 거지. 그렇지? 모습을 바꿨다. 그러면 어떻게 돼? 너희가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는 거야. 가난하고 침대도 없는 낯선 땅에서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장면에 풀벌레 소리를 가득 채우면 돼. 그 장면 여기저기서 풀벌레 소리가 막 들리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 되는 거지. 그럼 이 차이를 생각해봐. 이 아버지의 죽음 이 장면에 풀벌레 소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왜냐하면 제목에도 써놓은 것처럼 되게 중요한 요소일 거란 말이지. 제목으로 활용할 정도면.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야. 이런 방식이라는 게 이것이 가지고 있는 효과,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다의 시적 의미, 어떤 분위기 형성 이런 데 분명히 기여를 하고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느껴보기 위해서 있을 때와 없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없을 때와 있을 때는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 아버지의 이 마지막 눈이 감기는 그 바닥에서의 최후의 아버지의 죽음의 옆에 귀뚜라미 소리 같은 그런 풀벌레 소리가 마구 들린다. 들리지 않을 때와 들릴 때. 풀벌레 소리가 막 차서 들릴 때 어떤 분위기나 어떤 의미가 발생하면 우린 그걸 알아내야 된단 말이지. 더욱더 쓸쓸해지고 더욱더 비극적인 분위기 형성이 되나? 되는 것 같나? 안 되는 것 같아. 찬일이가 실현당해가지고 집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어. 그때 아주 슬픈 발라드 노래가 싹 들려. 더욱 쓸쓸해지나 안 쓸쓸해지나? 더욱 쓸쓸해지잖아. 만약에 그때 아주 밝고 경쾌한 노래가 막 들려. 쓸쓸해지나 안 쓸쓸해지나? 안 쓸쓸해져? 좀 덜해져요. 덜해져. 그 우울하고 슬픈 이 기분이 좀 더 덜해져. 오히려 더 심화되는 경우도 있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안 그렇겠나?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부정적인 상황에 딱 처해 있는데 어떤 긍정적인 요소들이 옆에 보이면 이 긍정적인 요소 때문에 이 부정적인 모습이 더욱 부각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 풀벌레 소리가 아버지의 죽음을 맡고 있는 이 공간에 가득 차 있다라는 이 공간광적 이미지는 아버지 죽음의 비극성, 아버지가 비극적인 모습으로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이걸 좀 더 부각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해되지? 계속 읽어볼게.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노령은 러시아 지역이야. 아까 전에 보기에서 나왔었어. 이런 데는 보통 너희가 잘 모르는 지명 같은 거기 때문에 표시를 해서 풀이를 해준다. 다니면서까지 애써 잘해온 아들과 딸에게, 애써 키운 정도겠지. 애써 키운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주는 말도 없었고, 유언도 없어. 아무 일만, 이것도 지명이야. 설룽한 니코리스크에 마찬가지.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완전히 잊으셨다. 최후다. 그치? 죽음이라는 의미인 거지. 목침을 반듯하게 벤 채 다시 뜨지 않는 두 눈에 아버지의 죽음을 지금 떠올리면 되겠지. 목침 반듯하게 누워가지고 눈 감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 떠올리면 돼.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고, 여기 지금 가라앉고죠. 가라앉고. 피지 못한 꿈 봐봐. 이 아버지도 꿈이 있었을 거 아니야. 어떻게? 그 먼 러시아 지역까지 장사를 다니면서 애 써가면서 아들과 딸을 지금 길렀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서 아버지도 어떤 삶의 지향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꿈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야. 야, 이렇게 고생해가면서
국경을 넘나들면서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장사를 해가지고 아들과 딸 열심히 길러서 나중에는 우리가 어느 고향으로 돌아가서라든지 어디에서 정착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아버지의 꿈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치? 근데 그게 채 피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한 채 꽃봉오리가, 봉오리가 이렇게 피어야 되는데 피지 못한 꽃봉오리가 그대로 가라앉아 버리는 거지. 좌절된 거지. 그치? 이 아버지의 꿈은 좌절되었다.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가고, 침상도 없었으니까 바닥에 누운 채, 그 차가운 바닥에 누워서 손발은 식어가고 있고,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르쳤다라고 했는데, 가리켰다가 맞아, 알겠지? 가리켰다. 입술이 심장의 영원한 정지, 뛰지 않는 거야. 심장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이제 입술이 어떻게 되겠어? 입술의 색깔이 점점 빨간색에서 점점 푸른색으로 바뀌겠지, 피가 안 통하면. 입술을 딱 봤더니 이제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챌 수 있었다.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의원이 오긴 왔어. 근데 때가 늦었대. 이 말은 뭐야? 그렇지, 이제 돌아가시는데 의원이 와봤자 소용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의원도 아무 할 말이 없겠지. 그렇지?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에 이웃 늙은이의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낯을 덮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야.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서, 그러니까 눈빛에 남아있던 이 아주 작은 빛조차도 이제는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야. 우리는 아버지의 머리맡에 전부 다 엎드려서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울 수 있는 만큼은 다 울었다는 거야. 그치? 있는 것만큼은 다 울었다는 거지. 이런 데 보면 원래는 다라고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다라고 쓰면 이게 맞춤법은 안 맞는 거잖아. 그렇지?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래? 시적 허용이라고. 어떤 효과를, 시적 의미, 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맞춤법이나 어법을 틀리게끔 쓰는 거야. 그냥 다 울었고보다는 다 울었고가 더 많은 것 같잖아. 그치?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여기 지금 요 부분이 그대로 와 있는 거거든. 아버지의 침대가 없는 최후의 밤, 초라하고 비극적인 이 죽음은, 그 공간은 이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다. 앞쪽에서 쌤이 적을 걸 여기다 적어볼게요. 이 풀벌레 소리라는 이 청각적인 이미지가 초라, 비극적인, 아버지의 죽음에 더욱 비극성을 부각하는 이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제 시의 첫 부분, 처음 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 이렇게 유사하게 사용하는 방식을 뭐라 그래? 그렇지, 이걸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의도적인 거야. 그렇지? 시의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을 유사한 모양으로,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지. 그렇지? 의미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야. 아버지의 이 초라한 죽음의 모습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야. 시니까 당연히 반복하면 이제 운율이 형성이 될 테고, 그 다음에 형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여운을 형성해 준다. 쌤이 설명한 적이 있어, 그지? 수미상관을 통해서 왜 여운이 만들어지는지 예를 통해서 쌤이 설명해 준 적도 있잖아, 그지? 요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요 뒤에 계속 내용이 이어졌고, 그지? 또 여기서도 요렇게 나오면 계속해서 내용이 이어질 거다라는 짐작을 하게 만드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남은 부분은 독자들한테 상상에 맡기는 거지. 요 뒤에 분위기는 독자가 느껴보라는 거야. 만들어가지고. 됐지? 됐고, 문제를 풀어봐. 쌤 설명 다 해줬으니까 세 문제를 답을 골라봐. 사실 벌써 골랐나? 안 골랐나? 골라봐라. 뭐가 달라?